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화창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요일입니다. 날도 춥고 하지만은 이제는 좀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 안 나요? 좀 약간 느껴지는 느낌이 나는데 뭐 입춘도 지났기 때문에 봄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만 하면은 가난해지고 말투를 바꾸면은 부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말투를 바꿔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는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죠. 믿고 있지만은 사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말투부터 먼저 점검한답니다. 말투를 점검을 하더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투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투에도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운을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운을 이끌어 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투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운을 끌어오는 겁니다. 운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잃고 자신을 잃으면은 결국 가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바꾸고픈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말투를 변화시켜서 인생의 흐름을 한번 뒤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가 좀 이상한가요? 말투를 바꿔보자. 저도 한번 말투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국제 정세, 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뭐 등등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100이라고 하냐, RE100. 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 RE100이라고 하는데요. 이 RE100 등이 한국 기업에 있어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상 풍력 발전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국가들하고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일순간에 제품 가격이 치솟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종의 수출 장벽으로 이 거래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 장벽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규제가 미래의 수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천의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제25회 그 세계 지적 포럼에서 기댈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걸 주제로 한 세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합니다. 해당 세션에 보니까 그 블룸버그 NEF 한국 일본 리서치 대표가 자장을 맡아 진행을 했던데 퍼시피코 에너지 해상 풍력 개발의 담당 대표 그리고 스털링 인프라 스트럭처 파트너스 최고 CEO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얼라이언스 CEO 하여튼 이런 관련된 분들이 좀 참석을 했네요. 먼저 그 향후 아리백 등 환경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한국 기업은 무역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각성해서 해상 풍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 언급하고 있던데 이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인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말한다는 거죠.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메타,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433개 글로벌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을 했고 한국도 주요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 LG 회원사로 참여했어요. 5년에서 10년 후에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 철강, 스마트폰 등의 수출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도 위급함을 느껴야 한다 경고를 합니다. 존스 지사장은 유럽이나 미국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대해서 아주 크게 고려하는데 제품을 만들 때 그 책임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글로벌 거래처로부터 아리백에 대한 이행 여부를 권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지난해 4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제조 기업 610개 중에 국내 거래업체로부터 아리백 이행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103개래요. 103개, 16.9%.
이 중 43개 기업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RE100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인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보요. 한국은 해상 풍력 발전의 초기 단계라서 현재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높지만 5, 6년 안에 비용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한국은 빠른 속도로 해상 풍력을 늘려가고 있다 하죠. 그 모노파일, 케이블, 그 서브스테이션 등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의 조건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 발전이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자본과 수급 안정, 저렴한 가격, 이런 게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책 입안가들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줘야 한다 조언을 하고, 스탈링 CEO도 최근에 안정된 통화를 가지고 성장 기회가 있고, 기관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장이 좋다. 에너지 자산을 통해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 매력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재생에너지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빈곤한 국가에도 에너지 접근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즘 재생에너지 RE100 때문에 난린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또 상호관세 관련된 이야기 가지고 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자동차 관세까지 그 예고를 했죠.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시점을 밝힌 데다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죠. 그 성장 산업인 의약품까지 부과 대상으로 예고한 상황이라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 차질이 곧 현실화될 거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미 대미 투자액이 상당한 데다가 관세를 피하려고 대미 생산 시설을 확보에 투자한다 해도 공급망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그럼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거죠. 트럼프는 14일 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해 한 4월 2일쯤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날 밝힌 상호관세 역시 4월 2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 같은 시기에 자동차 관세 부과 시점을 언급했어요.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상호관세와 부과 시점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외에는 부과 대상이나 관세율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불분명하고, 다만 상대방 국가의 관세일 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고려해서 상호관세와 같은 부과 시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자동차 관세를 상호관세와 연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3년 발표한 FTA 협정에 따라 가지고 이 상대국 자동차에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 상호관세 내용을 보니까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전날 서명한 상호무역 및 관세에 대한 무역 각서는 이 상호관세 부과에는 상대국의 관세일 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부가세, 역외 세금, 그런 부당한 규제나 차별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자동차와 관련해서 무역장벽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를 지적하네요. 더구나 자동차는 대미 수출 1등 품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니까 지난해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액이 707억 8,900만 달러 중에 대미 수출액이 347억 4,400만 달러입니다. 49.1%입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국 순위에도 23년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서 4등에 자리하는 주요 수출국이라서 미국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에 따라서 또 트럼프가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그리고 성장 산업인 의약품 역시 관세 대상으로 연일 거론하고 있어요. 지난 13일에 상호관세 각서에 대한 서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을 또 반도체 산업을 다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재차 강조합니다.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은 103억 달러 규모인데 자동차 일반 기기에 이어서 세 번째네요. 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제약기업의 위탁 생산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2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해서 96억 달러입니다. 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일부 기업의 세제 혜택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의 혁신 의약품 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에 내내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하고 스스로를 타리프맨 자처했습니다. 타리프맨, 관세 전쟁을 예고한 거죠.
취임 첫날에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각서에 서명하면서 전의를 다진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한 전면 관세,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상호 관세, 자동차까지 실세 없이 관세의 칼날을 추고 있더라. 칼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칼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큰 흐름을 한번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